안녕하세요. 달빛쌤입니다. 지금 리송스쿨 연기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QDM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관찰하기.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그 통계를 조금 더 경험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교과 자료를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셋을 직접 이렇게 선정해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활동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의 기출 문제인데요. 가형이든 나형이든 상관없이 이런 통계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 통계를 오랜만에 만나거나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뭘 구하라는 건지 이렇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친구들은 이 문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공식들이 있고요.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답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왕의 통계를 공부했으면 좀 이게 어떤 뜻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면서 통계적인 감각이 길러졌으면 좋겠는데, 이 4점짜리 혹은 3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공부하고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건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통계를 진정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저의 소망은 학생들이 이 통계를 공부할 때 그 통계적인 감각, 어떤 통계적인 직관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 재미를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스터디를 통해서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통계를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전체를 다 조사하느냐 혹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집단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요. 또 어떤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다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가 팔 수는 없기 때문에,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이제 분석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가 요즘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들을 이렇게 교과서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단계들을 쭉 보면 뭐 첫 번째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통계적 개념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보는 문제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이고 분산이 얼마이고 모집단이 얼마일 때 뭐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예시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TV 시청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또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뭐 풀어보면서 응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인지 가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문제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할 틈이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이런 경우에는 이 숫자를 어디다 대입해서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것에 훨씬 초점이 맞춰져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쭉 보면서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뭐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통계적인 연구를 해서 뭐 어떤 결과를 내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 쭉 해서 평균이 300 이하일 때 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뭐 이렇게 이걸로 계산한다 해서 답이 딱 나오고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게 아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과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또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네.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우리가 전체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일부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모집단의 대상에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임의로 뽑아서 나온 집단들의 분포를 그려보면 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근사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분포를 이렇게 따르고 있어도 여기서 랜덤으로 샘플을 뽑아서 그 평균을 분포를 계산해 보면 얘도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고등학교 책에선 나와 있냐면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정규 분포일 때는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다. 그게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아쉽죠. 아, 진짜 그런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험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과서는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활동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려는 건 무엇이냐? 이미 교과서에도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스터디하려는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이런 교과서 자료나 인터넷 자료들은 랜덤하게 데이터를 생성한 것, 난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 말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해 보면 조금 더 통계가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어떤 꿈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모집단 정규 분포가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난수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상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얘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표본들을 뽑아서 이 표본들을 가지고 실제 모집단의 평균은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는 건데 뭐 이론적인 건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 조금 더 개념도 이렇게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개념들을 좀 바르게 잡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DM 프로젝트라고 해서 Q는 퀘스천, D는 데이터, M은 meaning, 그러니까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퀘스천, 저의 질문은 그겁니다. 저의 질문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대로 이해했는가가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경험적으로도 맞는 정리인가? 뭐 이론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진짜 그러네. 예를 들면 모집단이 아까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이거는 뭐 느낌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n이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말? 이라는 게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을 뽑아서 분포를 그려보면 얘는 정규 분포를 그린다. 진짜? 네,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도. 두 번째,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맞는가? 모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구하면 되는데 샘플 일부를 뽑아서 그 샘플들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진짜 맞나?
라는 것. 수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경험적으로 첫 번째, 모평균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봐서 실제와 비슷한지를 이렇게 확인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평균을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고,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표본 평균들만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본 다음에 실제 데이터의 평균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근사로, 어느 정도의 오차로, 어느 정도의 확률로 거의 맞게 추정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데이터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서 타율이 정말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까? 또 우리 사람들의 신장, 다시 말해서 키가 이렇게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까? 아니면 수능이나 어떤 시험의 점수 분포도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를 직접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정규 분포는 자연현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웬만한 걸 고르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정말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를 그려보고 얘가 진짜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게 정규 분포란 말이야? 하는 데이터셋도 발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이터셋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뭐 랜덤이고 자연현상이 아니어서 뭐 자연현상이라도 정규 분포 아니는 엉망이 아니죠.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뭐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데이터셋이 있더라도 첫 번째, 얘가 정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난 따르지 않는다고 예상했는데 해봤더니 따르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정규 분포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일 것 같고, 그리고 정말 n값이 커지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 n값이 어느 정도 커져야 또 이 정규 분포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보는 것도 이제 가상의 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그렇구나라는 걸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선택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분석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스포츠 선수의 어떤 기록들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키 분포라든지 뭐 등등 자신이 선택한 데이터 종류에 따라 분석 의미는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오차 뭐 등등의 개념을 활용해서 자신이 분석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뭐 예를 들면 신문 기사를 써본다든지 하는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학생들과는 고등학생들은 아니고 중학생들과 통계 관련 수업을 할 때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나누고 직접 뭐 평균, 표준 편차 정도 구해서 이렇게 신문기사 써보기를 해보고 있는데, 조금 더 이 고등학생들과 해보면 조금 더 고급진 분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학 개념을 경험적으로 이해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경험적으로 이럴 수 있구나, 정말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 또 n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포가 정규 분포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2020학년도 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는 여전히 풀 수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스터디를 해본 다음에 이 문제를 본다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한 문제를 풀어서 3점, 4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통계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아마 이 통계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통계 감각을 익혀보는 건데요. 경험적으로 통계에 대한 감각을 익혀볼 수 있는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 교환을 만들어 본다든지 활동지를 만들어 본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만든다든지 뭐 엑셀 파일을 만든다든지 뭐 등등 이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서 공유해 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같이 좀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 또 활용할 만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QDM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